도쿄 시부야,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거리 한복판에서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 78세의 일본 할머니가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또각또각 입력하고 있었죠. 그 옆에 있던 여고생 2명이 놀란 듯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그거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그 장면은 단 10초 남짓,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변화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준 건 다름 아닌 한글이었습니다. 일본 시부야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변화는 이제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90세 노인까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한자를 넘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바로 한글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스마트폰은 너무 복잡해. 자꾸 글자가 헷갈려서 손자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30분이 걸려.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던 수많은 일본 어르신들이 지금은 단 10초 만에 가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료야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도쿄 시부야에 있는 한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그리고 저희 할머니 사치코의 이야기는 정말 평범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봄, 할머니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계속하며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글자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일본어 한자로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조차 자유롭게 쓰기 어려우셨어요. 수십 개의 복잡한 한자 중에서 맞는 글자를 찾아 입력하는 일은 젊은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도 할머니는 병원 예약을 시도하셨습니다. 료야, 병원이라고 쓰려는데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이 나와? 할머니가 입력한 글자 비오인 병원. 화면에는 수십 개의 한자 후보가 줄지어 떴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한자들. 결국 할머니는 병원 예약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죠.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너무 늦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다시 자유롭게 글을 쓰고 손자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보낼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 한글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했죠. 이 이야기는 단지 문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8세 할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디지털 소통의 기적, 그리고 모든 세대가 다시 연결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과연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전 국민이 한자를 넘어 한글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한숨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대의 단절이었고 기술과 감정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료야, 스마트폰은 너무 어려워. 자꾸 이상한 글자만 나와. 그 말씀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옆집 할아버지도 근처 상점 아주머니도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예전엔 손으로 편지 쓰던 게 더 쉬웠는데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회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저희 스타트업에 새로 들어온 미국인 인턴 제이크. 하버드에서 온 수재였고 영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유창했어요. 그런 제이크조차 일본어 입력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료야, 이거 진짜 이상해. 영어로는 30분이면 끝나는 코딩이 일본어로는 2시간이 걸려. 제이크는 답답한 듯 키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연결 처리를 쓰려고 해도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그걸 다시 한자로 변환해야 해. 그 과정에서 수십 개의 한자가 나와. 그 중에서 맞는 걸 골라야 하고 그게 또 의미가 다르니까 헷갈려서 실수도 생기고. 정말 공감됐어요. 저도 평소에 느끼던 불편함이었거든요. 정리, 처리, 관리. 비슷한 소리인데 다 다른 한자, 다 다른 의미. 모국어 사용자인 저도 헷갈리는데 외국인에게는 더 큰 장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료야, 혹시 한국어는 어때? 내가 미국에서 한국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입력하더라. 그 문자 뭐더라, 한글? 그게 정말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어. 한글? 저는 순간 의아했습니다. 한국어는 모르는데 그걸 배운다는 건 좀 무리 아냐?
그러자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한국어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그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 말이야. 정말 놀라운 구조거든. 제이크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한글을 보여줬습니다. 봐, 이게 한글이야. 간단한 기호들을 조합해서 소리를 만들 수 있어. 변환이 필요 없어. 그냥 소리를 쓰면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호처럼 생긴 자음들과 모음들. 그리고 그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글자들. 이건 단순한 문자 시스템이 아니라 발음 원리를 시각화한 문자야.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500년 전에 만들었대.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정말 신기했어요. 듣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읽을 수 있는 문자.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글로 입력하고 일본어로 자동 변환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제이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류야, 우리가 함께 만들자. 이건 진짜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한글로 소리를 입력한다. 그 소리를 히라가나로 바꾼다. 필요하면 한자로 변환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한다. 예를 들어 묘야 사랑해를 한글로 입력하면 으로 자동 변환되도록 말이죠. 문제는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이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소리를 내는 방식 그대로를 글자로 만든 문자. 누가 봐도 천재의 발상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밤을 새워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 이름은 이지 인풋. 그리고 기능 중 하나로 한글 학습도 넣었어요. 이걸 모르면 쓸 수 없으니까요. 드디어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됐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쉬운 문자 하나만 배워보실래요? 또 어려운 거 아니지? 정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인데 진짜 간단해요. 그림처럼 생겼어요. 저는 종이를 꺼내고 크게 시옷을 써드렸어요. 이건 시옷이에요. 혀가 윗잇몸에 닿는 소리를 표현한 글자예요. 스. 맞아요. 스 소리가 나요. 이건 아예요. 입을 크게 벌리는 모양. 아. 아. 이 둘을 합치면 사가 돼요. 사. 그리고 이건 치읓이에요. 시옷에 획이 하나 더해진 거예요. 조금 더 강한 소리를 낼 때 써요. 치. 30분 후 할머니는 사치코라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한글로 쓰셨습니다. 사, 치, 코. 그리고 스마트폰에 입력하셨습니다. 10초. 단 10초 만에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어머, 너무 쉽잖아. 할머니, 이제 이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한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본어로 변환돼요. 할머니는 료야 사랑해를 입력하셨고 화면에는 가 떴습니다. 그리고 전송. 제 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료야 사랑해. 할머니의 진심이 복잡한 한자도 어려운 변환도 없이 단 10초 만에 저에게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다시 글을 배울 줄은 몰랐어.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었다니. 정말 고맙다, 료야. 그리고 세종대왕님께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겐키 데스카, 아이시테마스. 이전에는 30분 걸리던 게 이제는 30초면 충분했습니다. 할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 뉴스도 보시고 쇼핑도 하시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까지 배우시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지만 할머니는 매일 즐겁게 연습하셨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료야, 이 앱 나도 써봐도 돼? 동료들이 하나 둘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근데 먼저 한글부터 배워야겠네. 점심시간마다 작은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초등학생처럼 한 글자씩 따라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회사 내에서 한글을 쓰는 사람이 15명이 되었고 문서 작성 속도는 평균 70% 빨라졌습니다.
회의 자료, 메모, 일정 정리. 모든 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일본 전역에서, 그리고 그 너머 아시아 전역에서 퍼지고 있었죠. 할머니와 회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특수교육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한자 학습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한글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사카에서 만난 8살 타로. 작은 체구의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타로는 한자를 너무 어려워해서 학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글자를 쓰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대요. 타로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타로야, 안녕. 형이 아주 쉬운 글자를 가르쳐 줄게. 그건 바로 한글이야. 처음엔 긴장한 듯 굳어있던 타로. 하지만 종이에 기억을 크게 써주자 그 작은 손이 조심스레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억기 소리가 나. 이건 입을 크게 벌리는 모양이야. 날 타로는 30분 만에 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형, 나 썼어. 가.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나 글자 쓸 수 있어.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타로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타로야. 나는 글을 쓸 수 있어. 나는 똑똑해. 자신감을 찾은 타로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전국의 부모님들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이도 글자를 무서워해요. 어떻게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 한글 학습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주말이면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80세 야마다 할머니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받침이 뭐예요? 받침은 글자 밑에 오는 자음이에요. 예를 들어 하는 히읗, 니은, 그 마지막 니은이 받침이에요. 정말 신기하네. 체계가 다 있구나. 어르신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교실에는 20대 대학생도, 70대 주부도,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63세 내과 의사인 다카하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죠. 의학 용어는 한자가 많아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한글로 먼저 입력한 뒤 변환하니까 훨씬 빨라졌어요. 환자 차트 작성이 예전보다 2배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 회사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제 동료 제이크가 이 현상을 미국 본사에 보고한 것입니다. 몇 주 후 미국 본사의 CTO 마이클 존슨이 일본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이크, 너희 지사의 최근 성과는 정말 놀라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이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는 키보드를 열고 한글로 빠르게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디귿, 이응, 기역. 그리고 화면에는 일본어로 자동 변환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한글입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예요. 모든 사람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IT 시스템에 접목시킨 것입니다. 마이클은 일주일 동안 우리 회사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입력 도구가 아닙니다. 업무 방식 전체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한글 기반 시스템 도입 이후 일본 지사의 생산성이 300% 향상됐습니다. 문서 작성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발표는 일본 내 IT 업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입력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기업들은 앞다퉈 실험적인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일본에서 외국 문자를 써야 하죠? 전통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일부 보수적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자는 일본 문화의 뿌리입니다. 외국 문자 도입은 자주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령층은 더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고 어린이들은 글쓰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문자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죠.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4년 6월 도쿄에서 열린 디지털 포용성 컨퍼런스였습니다. 마이클은 발표자로 나섰고 우리 앱 이지 인풋을 소개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78세 할머니가 단 10초 만에 손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감정이 연결되는 혁신입니다. 한글은 지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바로 그 가치를 현대 기술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그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교육자, 언어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무대 뒤에서 울고 계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대단하다. 류야,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세종대왕 디지털 혁신상 수상자로 당신을 선정했습니다. 한글의 정신을 현대 기술로 계승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시상식.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500년 전 모든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그 정신이 오늘 일본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란 단지 기록의 수단이 아니라 감정과 연결, 그리고 희망의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글의 힘입니다. 그날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글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한글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타로. 나는 이제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한글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쓰고 싶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앱 하나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 감정이 다시 오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진짜 변화였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렸죠. 5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당신의 뜻이 지금 일본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마음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료야, 난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희 앱 이지 인풋의 누적 다운로드는 800만을 넘었고 일본 내 한글 사용자는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사회적 변화였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메모와 문서 작성이 일상이 되었고 학생들은 한글로 빠르게 필기하며 수업 내용을 더 잘 정리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한글을 활용한 디지털 필기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입력 시스템 덕분에 업무 효율이 평균 3배 이상 향상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중 한 IT 기업은 사내 공지사항을 한글 일본어 자동 변환 시스템으로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감동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저에게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료야,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요. 한글 덕분에 행복해.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료야, 나 요즘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 정말요? 응.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이런 말들. 이제 조금씩 익숙해졌어. 할머니의 휴대폰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 너머에는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 타로는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한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한글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늘 파랗다. 구름 하얗다. 나는 행복하다. 짧지만 그 안엔 타로의 기쁨, 자유, 자존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 작가가 되고 싶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변화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의 교육부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한 문자 학습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었고 필리핀에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의 사례로 일본의 한글 혁신 사례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기업은 한글 입력 시스템을 자사 업무 시스템에 도입했고,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은 이제 대한민국만의 문자가 아닌 인류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자산이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추구하겠다며 한글 기반 입력 시스템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더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AI 한글 선생님 앱을 개발 중이고, 한글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건 이 여정을 함께 해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류야,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아. 이 다리가 없었으면 나는 아직도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였을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어떤 기술이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있다면, 혹시 소통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한글은 말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이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세대를 넘고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 마침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글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할머니의 따뜻한 변화, 타로의 환한 미소, 그리고 모두가 다시 소통할 수 있게 만든 한글의 기적.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더 많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그리고 알림 설정 하나가 또 다른 감동을 세상에 퍼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이야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마음에 닿는 다음 감동 이야기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